이른 아침 병원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 부모 손을 잡은 아이, 그리고 출근 전 빠르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죠. 그곳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철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혼자 힘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늘 느린 걸음이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차올라 잠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만든 무게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늘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병원은 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했고 약을 타는 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의 줄을 서는 일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철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래된 가방 속에는 주민등록증과 진료카드 그리고 몇 년 동안 꼬깃꼬깃 접어둔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한 그는 줄 끝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는 젊은 환자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고 벽시계는 똑딱거리며 느리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괜히 두 손을 모아 쥐며 긴장을 감추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자신이 더더욱 늙고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순서가 다가오자 철수는 지팡이에 힘을 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레 줄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주변의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철수는 애써 모른 척하며 앞으로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내가 늦게 가도 언젠가는 순서가 오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듯 위로를 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한쪽에서 시선이 거칠게 꽂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철수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짜증 섞인 한숨을 쉬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저렇게 늦게 움직이면 언제 진료 보냐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대기실의 고요를 깨기엔 충분했습니다. 몇몇이 슬쩍 고개를 돌려 철수와 젊은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철수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달라붙은 듯 무거웠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침묵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면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진료실 문 앞에 도착하자 지팡이를 세워두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번호표를 손에 쥔 채 기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괜찮아.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철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자신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모욕의 순간이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반전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대기실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불편한 시선과 철수의 침묵이 교차하며 그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전광판이 천천히 바뀔 때마다 환자들은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늘 그랬듯 무겁고 답답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숨이 막히는 듯했죠. 철수는 지팡이에 온몸을 기댄 채 땀이 맺힌 손바닥을 수건으로 훔치며 조심스레 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남자의 날선 목소리가 대기실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아니, 좀 빨리 좀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느릿느릿 가실 거예요? 말끝에는 얕잡아 보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수에게 꽂혔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철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철수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가 땀에 젖어 구겨졌고 지팡이를 짚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가 하는 울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침마다 줄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들 바빠 죽겠는데. 철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앞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 한 발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한숨과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분 참 안 됐다. 근데 저 젊은이도 너무 무례하네. 간호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스쳤지만 당장 개입하기에는 분위기가 애매했습니다. 젊은 환자의 목소리가 워낙 당당했기에 괜히 말렸다가 더 큰 소란이 될까 염려했던 것이었죠. 철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모욕을 견뎌내는 것은 단순히 말 몇 마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회 전체가 자신을 늙고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듯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기억, 자식들을 키우며 밤을 새우던 기억. 그는 언제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기실에서 그는 한낱 늙은이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빨리 좀 하시라니까요. 젊은 환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손사래까지 치며 길을 막아서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진료 순서 곧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등을 스치듯 바라본 간호사의 눈빛에는 은근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철수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온몸은 무겁고 눈앞은 흐릿했지만 꺼내지 못한 말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다다른 순간 전광판에 그의 번호가 떴습니다. 철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방금의 모욕이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는 것을. 간호사의 눈빛, 옆에서 지켜보던 환자들의 흔들린 표정.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를 지켜줄 증언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진료실 문을 나와 대기실을 스쳐 나올 때 철수의 어깨는 한층 더 굽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길을 주기만 해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철수의 귀에는 여전히 그 젊은 환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못 움직이냐고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그 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힘없이 떨렸고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듯한 기분이 가슴을 옥죄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몇몇 젊은이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다른 악의 없는 웃음소리였지만 철수의 귀에는 자신을 비웃는 듯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만 머물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작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는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전히 젊은 환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빨리 못 움직이냐. 그 한마디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을 무너뜨린 듯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젖어들 만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버티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한순간에 민폐로 취급받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철수는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웃던 모습, 어린 시절 손주들과 찍었던 사진. 그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분명 강하고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작아져 버렸을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서 메아리치듯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젊은 환자의 얼굴과 날 선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이대로 계속 참기만 하면 결국 자신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그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낮에 간호사와 환자들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 불편함, 그리고 잠재된 분노.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모욕당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불편한 기억이 언젠가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누가 나서주겠어. 그에게 세상은 늘 약자를 외면해왔습니다. 자신 역시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키며 만들어낸 불씨였죠. 그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꼈지만 그날의 침묵 속에 뭔가 달라질 조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꼭 붙들었습니다. 마치 그 지팡이가 자신을 붙들어주는 마지막 의지인 듯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방 안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만 할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철수는 병원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진료 날짜가 다가와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자신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진 않을까, 또다시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괜히 동네 약국에서 약을 조금 더 챙겨와 시간을 벌며 병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지켜본 간호사와 몇몇 환자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편한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희는 회진 후 휴게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정말 심했어. 어르신이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모욕을 주다니. 동료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결국 병원장에게 직접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병원장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문제 삼기엔 진료 대기 중 다툼은 흔하잖아. 그러자 윤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분이 분명히 빨리 못 움직이냐며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게다가 다른 환자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째 병원에 안 오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죠.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며칠 후 CCTV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철수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장면, 그리고 젊은 환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와 손사래를 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눈길로 상황을 바라보는 장면도 함께 찍혀 있었죠.
병원장은 영상을 보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백하군.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간호사들은 곧 다른 환자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환자들은 기꺼이 진술서를 써주며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저 젊은 사람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힘을 만들어갔습니다. 병원은 내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런 사건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해당 젊은 환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철수는 여전히 집안에 머물며 병원 가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괜히 자신을 향한 것 같아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철수 어르신 맞으시죠? 병원 간호사입니다. 철수는 놀라 손에 쥔 수화기를 바짝 붙들었습니다. 요즘 안 오시길래 걱정돼서요. 지난번 일 저희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CCTV도 확인했고 다른 환자분들 증언도 다 모았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다음 진료 때는 꼭 오세요. 이번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철수의 가슴은 오랫동안 잔잔한 울림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는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고 침묵하는 것이 약자의 숙명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그 침묵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지팡이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정의가 자신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늘 약자를 외면하는 건 아니구나.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 싸워주고 있었구나.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마음속에 서늘하던 상처 자리에 조금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꼭 쥔 채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원장과 간호사들 그리고 행정직원 몇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CCTV 캡처 사진과 환자들의 진술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원장은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젊은 환자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게 사실이군요. 간호사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여러 환자분들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진료를 피하는 것도 이 사건 때문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환자들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 행정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출입 제한까지 거는 건 너무 강하지 않을까요? 환자라면 누구나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자 다른 직원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렇다고 폭언과 모욕을 묵인할 순 없습니다. 특히 약자인 노인 환자에게 가해진 일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만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줄 책임도 있습니다. 원장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재발 시 병원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내립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공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결정은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붙고 직원들의 메신저에도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환자 간 모욕 및 폭언 사건 발생. CCTV와 증언으로 확인됨. 해당 환자에게 공식 경고 조치 재발 시 출입 제한. 그 순간부터 병원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약자를 지켜냈다는 작은 자부심이 있었고 정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여전히 집안에서 소극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단정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심하시고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만 여겼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지팡이를 붙잡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수의 어깨가 조금은 펴졌습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팠지만 가슴 속에 잔잔한 힘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늘 냉정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며칠 뒤 철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혹시라도 또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현관에 들어서자 간호사 윤희가 다가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철수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홀로가 아니라는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게시판에는 큼지막한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환자 간 폭언 및 모욕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환자에 대해 공식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재발 시 병원 출입을 제한합니다. 환자분들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뿐 아니라 대기실을 오가던 환자들도 공지문 앞에 멈춰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결국 문제됐구먼. 역시 다들 본대로였어.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대기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네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고 다른 환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약자라고 무시받던 철수가 이번만큼은 억울하지 않다는 사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젊은 환자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미 경고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진료가 불가합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은 속으로 잘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환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늙은이가 늦게 움직이니까 한마디 한 건데.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더 키웠습니다. 뭐라고? 늙은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네. 본인 잘못을 모르네. 참 뻔뻔하기도 하지. 젊은 환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돌린 채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음에 오만한 태도와는 달리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기실 의자에 앉은 다른 환자들도 자리 사이를 비켜주며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번호 곧 나오실 거예요. 철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똑같은 대기실, 똑같은 의자였지만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묻어둔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눈물이었죠. 진료 순서가 다가오자 간호사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아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고 존중이었습니다. 철수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당당할 수 있구나.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번호가 그의 차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병원 안에 울려 퍼진 그의 발걸음 소리는 비록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젊은 환자는 병원에서 제재를 당한 뒤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라인 게시판과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 말한 게 뭐가 문제냐. 요즘 늙은이들 민폐 끼치는 게 더 심하지 않냐.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을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CCTV 일부 화면을 언론에 제공했고 온라인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환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으신 게 잘못입니까? 젊은 환자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댓글은 삽시간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 젊은 환자가 누구인지 꼭 밝혀야 한다. 약자라고 무시하다가 결국 자기가 무너지는 거네. 사회적 여론은 단단히 젊은 환자를 향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상사는 차갑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 이미지를 깎아내리면 곤란하지 않겠나? 한편 철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대기실 분위기마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일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 밝혀졌잖아요. 또 다른 환자는 의자를 내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다들 어르신 편입니다. 철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짊어진 모욕과 침묵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힘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젊은 환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한 듯 철수를 노려보며 말을 뱉었습니다.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괜히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네가 스스로 만든 일이지. 그 짧은 한마디가 젊은 환자의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병원 출입구에는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반성 안 하네. 저런 태도로는 어디 가서도 환영 못 받을 거야. 결국 젊은 환자는 고개를 떨군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더 이상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통과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그 눈물은 모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참아왔던 억울함이 마침내 해소된 눈물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그는 지팡이에 힘을 주며 발걸음을 곧게 뻗었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힘일 수도 있다. 대기실에서 시작된 작은 모욕이 결국 세상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고 그 속에서 그는 약자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환자가 병원 출입문을 나서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병원 안은 한결 더 조용하고 질서정연해졌고 간호사들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는 듯했고 특히 노인 환자들을 향한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다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의자에 앉은 그의 어깨가 전처럼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짐이 아니라 동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간호사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떠셨어요?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아주 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담겨있는 울림은 깊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는 아직도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이 발걸음을 멈추며 그것을 읽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다르네. 약자를 지켜주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 같은 노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무심하고 냉정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정의를 대신 외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그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주가 제잘거리며 뛰어가다 되돌아와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철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단다. 늙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달래며 삼켜왔던 진실이었고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젊은 환자는 병원 출입이 제한된 뒤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눈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밤이 되자 철수는 방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 어린 자식들과 웃고 있던 순간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촛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 속에서 사진 속 얼굴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그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였음을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지팡이를 옆에 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해방감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웃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발걸음 안에는 존엄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비웃는다고 해도 이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속 다짐은 새벽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